뒤에 질문 마저 받아볼게요. 12번 같은 페이지 12번 같은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점을 알려줬고 x축에 접하는 모든 원의 넓이 물어봤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1,6 그리고 4,3 지나는 원이라고 했고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x축이면 여기에 접하는 건데 그럼 원의 중심을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나려면은 어쨌든 원의 중심이 아래쪽에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얘한테 접해야 되니까. 이제 원의 중심이 위쪽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얘 중심을 A, B다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반지름이 여기 X축에 접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A, B였으니까 요 길이는 B랑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B가 된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중심이 A, B면서 반지름이 B인 거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반지름 b의 제곱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식을 써줄 수가 있는 거고 얘 이제 미지수가 a랑 b 두 개니까 1, 6 대입하셔서 식 하나 나오실 거고 4, 3 대입하셔서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립해서 b를 구해주면 되는 건데 1, 6 대입해 보시면 1-a의 제곱 더하기 6-b의 제곱이 b의 제곱이다. 그리고 4, 3 대입하시면 4-a의 제곱 더하기 3-b의 제곱이 b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할 수 있겠죠. 얘랑 얘랑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a랑 b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b제곱이고 여기 b제곱이니까 왼쪽식 두 개가 같다 라는 식으로 연립을 시작하시면은 위에 거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2b 더하기 36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위에 식이 전개가 되실 거고 아래 식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주시면 4-a의 제곱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요거에 뒤에 거 전개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6b 더하기 9가 되겠죠. 얘네 두 개 연립해 주시면 일단 a제곱 날리고 b제곱 날리신 다음에 한쪽으로 넘길게요. 넘기면은 마이너스 8a 넘어오니까 플러스 8a 되면서 6에 2에 마이너스 6b 넘으면서 플러스 6b 되니까 마이너스 6b 1, 36 여기 37이고 여기 16, 9, 25니까 37 넘기시면서 마이너스 12가 된다라고 될 거고 그러면 이제 A랑 B 관계식을 하나 6으로 나누시면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B를 A로 정리하든 A를 B로 정리하든 정리하셔서 위의 식에 대입을 하시면 이제 A랑 B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B가 더 많으니까 A를 B로 정리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편할 거고 A는 B-2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A 대신에 B-2를 대입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대입하셔서 정리하신 다음에 B를 구하면은 우리가 반지름을 아는 거니까 원의 넓이의 합까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뒤엔 계산이니까 안 할게요. 그 다음이 23번인데 23번 같은 거 보시면은 곡선 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했고 그 중심이 그림처럼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는데 2, 4분면에서 우리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길이도 r이고 이 길이도 r이 되겠죠. 결국에 원의 중심이 r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r, r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원의 중심을 이제 마이너스 r, r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 원
원의 중심이 이 곡선 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r이랑 r을 대입해서 r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대입해 보시면 r은 마이너스 r의 제곱 마이너스 r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얘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r 날리시면서 r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면 r이 이제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r 반지름의 길이니까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r이 1이 될 거고 결국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원의 중심 구했고 반지름도 r 1이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고 중심이 마이너스 1,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중심이 마이너스 1,1인 원이고 반지름이 r 1인 거니까 r의 제곱해서 1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의 방정식 세웠고 얘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전개하셔서 한쪽으로 넘기시면 ABC를 구할 수 있겠죠. 음. 25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점 4개가 한 원 위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점 3개를 알려줬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일반형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by c 이런 형태로 나타냈을 때 차수가 안 커지고 오히려 쉽게 계산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세 점이 알려줬을 때는 일반형으로 대입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기 미지수가 있으니까 얘 제외하시고 0,0이랑 4,-2, 6,2를 대입하셔서 ABC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대입해보시면 일단 00 대입하시면 0000 되니까 C가 0 된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제 얘가 애초에 사라지는 거고 이제 미지수가 2개고 4,-2 대입해서 하나 6,2 대입해서 하나씩 구하신 다음에 식 2개로 A랑 B를 연립해 주시면 된다 라는 게 되는 거죠. 4랑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시면 여기 4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니까 16에 마이너스 2 제곱 4 그리고 X자리에 4니까 4A Y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서 마이너스 2B 이게 0이다 라는 식 하나 구할 수 있고 6, 2 대입하셔서 식 하나 더 세울 수가 있다. 6, 2 대입하시면 6A 더하기 2B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2개 세울 수가 있다는 거고 얘네 2개를 연립해서 이제 A랑 B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2B고 여기 플러스 2B니까 2개 더해주시면은 20에 40이니까 60에 더하기 10A 얘가 0이 된다. 이제 A가 마이너스 6이다 구할 수 있고 A 마이너스 6인 거 구했으면 위에 대입하셔서 B까지 계산할 수가 있다. B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A랑 B를 다 구한 거니까 결국에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얘가 2,K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2랑 K를 대입하셔서 K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 2랑 K 대입해주시면 4에 K제곱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12 마이너스 2K는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K 마이너스 4랑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K가 4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양수 K라고 했으니까 K가 4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 점을 알려줬으니까 세 점을 알려줬을 때는 일반형으로 표현하셔서 대입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몇 개 안 남았네. 28번이랑 32번만 하면 되거든요. 28번 보시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두 원 이렇게 있었을 때 너무 대충 그렸다. 이 두 원의 교점, 이 두 개를 지나는 원도 있고 직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선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 뭐 원이면 이제 뭐 다양하게 몇 개든 그려질 수 있다. 근데 얘네 둘 지나는 거 표현할 때 우리가 직선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 그냥 쓰시고 하나의 실수배 k배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직선인 경우에는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져야 되니까 k가 막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결국에 이 직선은 그냥 두 원을 빼주시면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선 그냥 얘랑 얘를 빼주시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 뺀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2x 6y에서 7y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y, 1에서 마이너스 2 빼는 거니까 플러스 3은 0.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두 원을 빼주시기만 하면 구할 수 있다. 직선을 구했고 이 직선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한 거니까 얘 y는으로 정리해 주시면 2x 플러스 3이 돼서, 우리가 x축 y축 그렸을 때 2x 플러스 3이라는 건 y절편 양수면서 기울기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실 거고, 여기 3인 거 알고 여기 x절편이니까 우리가 x절편 y에 0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구해주시면 2x 더하기 3은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텐데, x축과 y축을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 넓이 물어보는 거니까 삼각형 밑변이라 생각하시고 높이라 생각하시면 넓이 구할 수 있겠죠. 밑변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0이니까 밑변이 2분의 3 된다는 거고, 높이가 3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되시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은 그냥 두 개를 빼주시기만 하면 된다. 만약에 원이라 나왔으면은 한쪽에 실수배 k배 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이 원래 하나 있었는데 이 원을 어떤 PQ라는 현을 기준으로 접었다, 이렇게 접었다라고 말씀을 문제에서 알려준 건데, 그때 이제 뭐 2,0에서 x축에 접한다 라고 한 건데, 얘 잘 보시면은 이 접힌 현 PQ 이쪽으로 이제 접힌 건데, 그럼 얘를 현으로 하는 원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똑같은 모양이니까 얘도 원을 그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얘랑 현이 똑같으니까 결국에 원의 반지름도 크기가 똑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 원의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지금 이 원도 중심이 있었을 때 반지름이 3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2,0에서 우리가 x축에 접한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원의 중심이 있었을 때 완전 잘못 그렸네. 여기 2,0에서 x축에 접한다 라는 얘기는 여기서 원의 중심에 이렇게 올렸을 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고 이 길이가 결국에 반지름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이 얘도 3이니까 얘도 3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2,0이니까 원의 중심을 우리가 2,3이라는 식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x축에 접하니까 여기서 모양이 똑같다, 현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원을 너네가 임의로 그렸을 때 이 모양이랑 똑같이 나올 것이고, 얘 원의 중심이 2,3이면서 반지름이 3인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의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중심이 2,3이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반지름이 3의 제곱해서 9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 이 원의 방정식 세웠으면은 얘 두 원의 방정식 알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PQ, 직선 PQ의 기울기니까 사실상 이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게 되는 건데 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은 그냥 이 원에서 이 원을 빼주기만 하면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두 원을 빼주시면 되고 빼줄 때는 표준형으로 쓰는 게 아무래도 편할 거니까 얘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전개해 주시면 전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여기를 빼든 여기서 여기를 빼든 두 원을 빼주시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원 빼주시면은 여기서 여기 뺀다고 생각하시면은 x제곱 y제곱 다 사라질 거니까 결국에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13이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두 원을 빼주셨을 때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직선을 구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얘를 y는으로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겠죠. 6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3 이렇게 나머지 넘길 수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6분의 13 이런 식으로 직선이 정리가 되는 거고 이 직선의 기울기 물어본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죠. 되시나요? 결국에 이제 호 PQ를 접었을 때 이 접힌 호로도 원을 임의로 너네가 그릴 수가 있고 그때 호 모양이 똑같으니까 아마 이 원이랑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x축에 접하니까 2,0에서 접하니까 원의 중심이 2,3이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원 그릴 수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인 거니까 두 원 빼주셔서 직선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그 핀김에 38번 한번 해볼게요. (38번) 같은 거는 이제 자취 관련된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묻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일단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고 보시면은 지금 문제 쭉 읽어보셨을 때 P가 뭐 원 위로 움직이고 뭐 두 점 A, B가 나와 있는데 A, B, P의 무게중심 G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G가 나타내는 도형인 거잖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점을 무조건 x, y라고 잡으신 다음에 문제를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 구하고자 하는 게 G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니까 얘를 일단 x, y로 나타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봤을 때 움직이는 점이 있냐라고 보시면은 A랑 B는 정해져 있죠. A랑 B는 정해져 있고 P라는 점이 이 원 위로 움직인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 구하고자 하는 점이 아니라 다른 점 어떤 점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P라는 점도 우리가 미지수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얘를 A, B라고 잡아주시면은 P, A, B인데 이 원을 위를 움직인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점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될 텐데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P를 A, B라고 잡았으니까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 우리가 얘를 A랑 B 좌표 알고 P도 좌표를 잡았으니까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겠죠. 무게중심 구해보시면은 무게중심이 3분의 X좌표 합 1이랑 8이랑 A니까 3개 더해보시면 A 더하기 9 될 것이고, Y좌표 똑같이 3분의 Y좌표 합이니까 마이너스 3, 6 B 더하셔서 B 플러스 3이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을 구한 건데, 얘가 지금 G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가 결국에 X, Y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사실상 X가 되고 얘가 사실상 Y가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A를 지금 X로 나타낼 수 있고 B를 Y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A를 지금 보시면 A 더하기 3이 A 더하기 9가 3X니까 우리가 A는 3X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B도 똑같이 B 더하기 3이 3Y니까 우리가 B를 3Y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A랑 B를 지금 X랑 Y에 대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랑 Y 관련된 식이니까 A랑 B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식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 그러면은 A 대신에 이 3X-9를 넣고 B 대신에 3Y-3을 넣으면은 이 A랑 B에 관련된 식이 X랑 Y에 관련된 식으로 변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A 대입해 보시면 A 자리에 3X-9 대입하실 수 있고, 똑같이 B 자리에 3Y-3을 대입하시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X랑 Y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얘 지금 모양이 원같이 생겼으니까 원의 개수 X제곱이랑 Y제곱 개수가 항상 1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3으로 다 약분이 되니까 지금 3의 제곱으로 약분을 해야겠죠. 얘를 약분하려면 결국에 9로 약분을 해야 되는 거고, 9로 약분해 보시면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얘가 9로 약분했으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X, Y라는 도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건데, 얘는 지금 원이죠. 중심이 3,1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인 거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도형의 넓이 반지름이 1인 거 알면은 이 도형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해서 파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문제를 시작할 때 이렇게 도형, 나타내는 도형이나 아니면 자취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걸 무조건 X, Y라고 잡으신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A, B라고 잡으시고 이 A, B에 관련된 식을 하나 구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만약에 나온다면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ABP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으니까 이 ABP의 무게중심을 우리가 원래 있던 식들로 A랑 B랑 그리고 P라는 좌표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얘가 사실상 얘랑 똑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X랑 Y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식은 쭉 X, Y라는 식으로 A, B를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X랑 Y에 대한 식으로 뽑아내면 된다 라는 거고, 이건 이제 순전히 P라는 움직이는 점이 있었을 때 얘기가 되는 거고, 37번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얘는 지금 얘 말고 36번 같은 거 보시면은 얘는 지금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물어봤는데, 얘는 P 말고 움직이는 점이 따로 없잖아요. 그럼 이제 P만 X, Y라고 잡으신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게 여기서 이게 36이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X, Y를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거 P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이외에 움직이는 점이 없으면은 그냥 얘만 X, Y를 잡고 쭉 문제에 대입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37번이랑 38번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점이 있으니까 P 이외에 아까 뭐 여기서는 이제 G니까 G 이외에 다른 움직이는 점을 A, B라는 식으로 잡으신 다음에 A, B를 X, Y로 바꾸셔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질문을 받아봤고 뒤에 이제 원에서 원과 직선에 대해서 좀 봐볼게요. 질문 더 없으시죠? 이제 원이랑 직선이랑 짬뽕돼서 나오는데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위에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직선이 이제 그려질 수 있는 게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이랑 직선이 안 만나게도 그려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딱 한 점 이렇게 접하게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중간에 관통해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 아예 안 만나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아니면 중간을 뚫고 들어가서 두 개의 점을 만나거나 이렇게 직선이 원과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판별식, 우리가 1학기 때 많이 썼던 판별식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뭔 소리냐 하면은 원 방정식 우리가 세웠을 때 기본적으로 중심이 0,0이라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동시에 직선이라 하면은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을 세울 수가 있는데 얘랑 얘랑 만나는지를 판별하려면은 y 대신에 우리가 mx 플러스 n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y 대신에 이 mx 플러스 n을 대입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식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얘 그러면은 만약에 뭐 x의 제곱 뭐 x 그리고 상수항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얘가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차함수의 교점이 두 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그러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x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건데 이 말은 결국에 교점이 두 개다. 즉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러면은 만약에 판별식을 했는데 0이 됐어요. 0이 됐으면은 판별식 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접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교점이 한 개인 거잖아요.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는 원이랑 직선이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니까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판별식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x축과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교점이 없죠. x 교점이 없는 거니까 교점이 없다는 거는 직선이 이렇게 원과 직선이 안 만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판별식 0일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안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원과 직선이 만나는지 아니면 만난다면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판별식은 거의 안 써요. 웬만한 계산이 웬만큼 더러운 게 아닌 이상 판별식은 거의 안 쓰고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게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니까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원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고 직선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 여기가 될 텐데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가 이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건데 얘를 만약에 D라 표현을 하시면은 얘가 우리가 지금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R보다 D가 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결국에 만약에 반지름이 거리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D가 만약에 R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그림처럼 이렇게 생겨먹은 거잖아요. 얘는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둘이 안 만난다. 살짝 교점이 이제 빵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D랑 R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R은 일단 정해져 있으니까 D가 같아지려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이제 D가 돼야 되는 거죠. D랑 R이랑 같다는 거는 사실상 원과 직선이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만약에 D랑 R이랑 같다면은 접한다. 교점이 한 개.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D가 R보다 작다라는 거는 D가 어쨌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가 D가 되겠죠. R보다 짧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D가 만약에 R보다 작으면은 이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뭔 소린지 아시겠죠? 결국에 우리가 원과 직선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판별식이랑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의 비교를 이용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보다는 얘를 쓰셔서 웬만한 문제를 거의 다 풀게 될 거라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신 다음에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죠? 필수 예제 1번 한번 보시고 있어 보세요. 아니 그 뒤에 너무 완전 쭉 뒤에까지 있어. 야,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필수 예제 1번 원이랑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다. K의 값과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원이 일단 있으실 거고 얘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는 원이니까 중심이 0,0이라는 거 일단 확인할 수 있겠죠.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거는 우리가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짧겠죠. 결국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D가 R보다 짧을 때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D를 이제 구해보시면은 D라는 건 결국에 이 직선이랑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얘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면 x-y 플러스 k는 0이 될 텐데 얘랑 0,0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주시면 루트 x의 개수 1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되실 거고, 이거분의 분자 0,0이랑 거리니까 0, 0 넣으시면 k 이렇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거고, 얘가 반지름인 r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건데, r을 지금 우리가 반지름 제곱이 8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루트 8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계산해보시면 절대값 k분의 루트 2가 루트 8 되는 건데, 루트 2 넘겨주시면 루트 16 되니까 4 되잖아요. 결국에 절대값 k가 4보다 작을 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경우,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면은 직선이 말한 것처럼 접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는 거고, 이때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D랑 R이랑 같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D 구한 게 요거였고 R 구한 게 요거니까 결국에 루트 2분의 절대값 K 이게 루트 8일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고, 마지막 경우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거니까 우리가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R보다 크다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D 똑같이 루트 2분의 절대값 K 될 거고, 얘가 반지름인 루트 8보다 커야 된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얘는 정리해 주시면 절대값 K는 4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죠. 절대값 K가 4보다 작거나 작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거고, 절대값 K가 4일 때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절대값 K가 4보다 클 때는 만나지 않는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결국에 이제 이거랑 이거인 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반지름보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짧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1-2번을 잠깐 풀어볼까요? 1-2번
보시면은 지금 직선 하나 나와 있고 그 직선이 이 원이랑 접한다 라고 말한 거니까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직선이 접한다 라는 얘기는 결국에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 똑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반지름 먼저 보시면은 반지름 R의 제곱이 4이니까 R이 결국에 2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결국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면 되는 건데 원의 중심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3,2다 라고 찾아주실 수 있고 이 점이랑 이 직선이랑 거리가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직선을 일반형으로 일단 바꿔주셔야겠죠. 바꿔주신 다음에 얘랑 마이너스 3,2 사이의 거리가 2다 라는 걸 이용해 주시면은 거리 구해보시면 루트 x제곱 계수 k의 제곱에 y계수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될 것이고 얘랑 마이너스 3, 2를 x, y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k 그리고 마이너스 2 이게 지금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건데 얘가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루트고 절대값이니까 양변 제곱해 주시면 k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다 날릴게요. 그러면 3k 플러스 2의 제곱이 이쪽도 제곱해 줬으니까 4 되겠죠. 이거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k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얘 넘기신 다음에 전개해 주시면 9k 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4가 4k 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라서 4, 4 날리시고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차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인수분해가 K랑 5K 플러스 12또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K가 0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5분의 1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문제에서 K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5분의 12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접하니까 D랑 R이랑 같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현의 길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원이랑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은 거리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현이 생기려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두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면은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게 이 현의 길이 여기 길이가 되는 건데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세발 내렸을 때 항상 수직이 등분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직을 내렸을 때 이 길이랑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현의 길이를 구한다는 건 사실상 이 반쪽만 구하셔서 2배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건데 이거 잘 보시면 여기 직각이고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 어느 한 점까지의 거리 여기가 반지름이 된다 라는 건데 이 길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알고 결국에 이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뭔 소리냐? 중심이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중심이 이제 2,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반지름이 3인 것까지 확인되시죠?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 길이 지금 3이다 까지 확인이 되는데 원의 중심을 알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여기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해보시면 4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 이 직선이랑 2,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주시면 루트 x의 개수 4의 제곱 y의 개수 3의 제곱 분의 xy에 2랑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2 대입하시면 8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5 되니까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계산해 주시면 분모 루트 25니까 5 되겠죠. 5분의 5 더하기 5 10 되니까 우리 여기 거리를 2다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다 라는 걸 구했으면은 이 길이 알고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써서 이 길이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인 거니까 여기 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으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길이 구해주시면 루트 9 빼기 4니까 루트 5가 될 텐데 절반 길이가 루트 5인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현의 길이 이거의 2배 돼서 2루트 5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뭔 소린지 아시겠나요? 결국에 현의 길이 구할 때는 무조건 일단 현이 생긴다는 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니까 그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실 수 있고 반지름 알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머지 한 길이도 자연스럽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서 풀면 돼요. 이제 3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느 점이 있는데 어떤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접선을 그었다 라고 했는데 그 접선의 접점이 P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접선을 그어 보시면은 이런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접점이 P다 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AP 여기랑 여기 이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수렴을 내렸을 때 수직인 거 구할 수 있겠죠. 수직인 거 구할 수 있고 이 길이가 결국에 반지름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될 텐데 원의 중심 좌표를 구하면은 결국에 여기 A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반지름 구할 수 있고 결국에 또 피타고라스 써서 이 길이까지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뭔 소린지 아시겠나요? 그럼 이제 A라는 좌표 알려줬고 원의 중심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이 표준형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x끼리 쓰시고 y끼리 쓰신 다음에 제곱식 만들어주려면 플러스 1 필요하고 제곱식 만들어주려면 플러스 4 필요하겠죠. 1, 4, 5니까 마이너스 4 되려면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다 제곱식으로 만들어주시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마이너스 9가 넘어가면서 9가 된다는 것까지 할 수가 있겠죠. 원을 지금 정리했으니까 이 원의 중심 1,2 만드실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 R의 제곱이 9니까 R은 3이다 까지 할 수 있겠죠. 반지름 구했고 이 길이 빗변의 길이 5,0이랑 1,2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길이도 두 점 사이의 거리 x좌표의 차이 5랑 1이니까 차이 4 되실 거고 4의 제곱에 y좌표 차이 0이랑 2니까 2의 제곱으로 빗변의 길이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길이 구했고 이 길이 구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피타고라스로 AP의 길이까지 구할 수가 있다. AP의 길이 구해보시면 AP 제곱 더하기 여기 길이 3이니까 3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 된다. 16 더하기 4니까 20이 된다라는 거죠. AP가 그러면 9 넘어가니까 AP의 제곱이 11 AP는 루트 1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시죠? 결국에 모든 원이랑 직선 관련된 문제는 그 거리랑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직각삼각형 나와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라서 삼각형을 잘 그려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필수예제 4번 같은 거 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푸는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보시면은 원 위에 점 하나 있고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물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대부분 원이랑 직선은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면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직선이랑 원이랑. 그러면은 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값은 일단 뭐 구한다 치고 최소값이 애초에 만나니까 0이 되겠죠. 이런 문제는 죽어도 안 나오거든요. 무조건 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나오면은 원이랑 직선은 안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고, 이때 거리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원의 중심이랑 일단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 거리는 이제 우리가 d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원 위의 점이면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원들이 각자 직선의 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 거리가 최소일 때랑 최대일 때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렴을 내렸을 때 여기 만나는 점, 여기가 이 원 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이랑 제일 가까운 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이제 최소. 그럼 최대는 마찬가지로 이 직선 위에 연장선 여기에 있던 게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m. 그러면은 이 소문자 m이랑 대문자 m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d였으니까 여기 길이도 r이고 여기 길이도 r이죠. 대문자 m은 최대일 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에서 r을 더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d에서 r을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소문자 m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에서 r을 빼준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다. 계산은 쉬었다가 할게요.